수행덕에는 겹냥이 입원요 친우하오 하는 데는 경신이 위종인이라고 하더이다. 나무다볼 수인득인 하는 데는 인을 닦아. 인이라 하면 뭐냐? 어짐. 뭘 닦아서 어짐을 얻는 데는,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가 항상 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데는 겸양이 본이더라. 겸양하는 거. 겸손하고 양보하는 것이 근본이 되더라. 우리는 그 겸손할 줄 모르고 또 이제 양보할 줄 모르면은 어지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어짐은 아무리 말해도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어짐인데, 그 이제 어진 생활을 하고 남한테 어질다는 소리를 듣는 데는 항상 이제 겸손해야 되고 또 양보할 줄 또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뭐 하는 건 양보가 잘 안 되거든. 겸손은 또 먼저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고 상대를 존경하고 그러면 되는데, 모든 걸 가지고 싶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거라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이루고 싶고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양보가 잘 안 돼요. 양보할 줄 모르면은 이제 어질다고 할 수 없다는 그 말인데, 이 어짐은 유교에서도 그 닦아 지켜나가야 될 그 인생의 사덕이 있어요. 그 이제 인의예지라 그러거든요. 그 인의예지 가운데서도 인이 제일 으뜸이야. 그래서 인을 제일 먼저 붙여놓는 건데 어짐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친우를 사귀는데도 벗을 사귀는데도 이제 벗과 사귀 가지고 또 그 벗하고 화합하는 데는 경신이 위종이더라 그랬거든. 그럼 이제 상대를 공경하고 믿어야 돼요. 그 현실 사회는 이 믿음이 결여된 사회가 현실 사회예요. 그 언제부터 그래야 되나?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엄청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풍조가 만연한 사회가 오늘 이 사회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 물려주기가 어렵고, 또 자식이 부모를 못 믿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그거를 이제 참 하고 갈는지 모르니까 고마 부모를 못 믿어가지고 그 재산을 미리 차지하게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일들도 종종 이제 그 참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보는데, 또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벗을 사귀는데도 친구 간에, 그래서 그 이제 부유신이라 그러거든. 친구 간에는 신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허물 없이 가까운 사이를 뭐라 그래나 그러면 무관한 사이다 그러거든. 무관하다 그래요. 무관이란 말은 없을 무자 사이가 한자야. 너와 나라는 그런 개념이 끊어졌을 때 아주 가까워져 가지고 너라 나라는 그런 적이 끊어져지. 너라는 생각이 있고 내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미 벌써 너와 나의 그 공간적인 사이가 있는 거야. 그럼 무관하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친구 간에도 무관하기 해가지고는 신이 근본이 돼야 되고, 서로가 또 서로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가까울수록 공경할 줄 알고 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가까워지면은 그럼 무관해졌다. 그래 되면 공경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으뜸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결여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올바른 생활이다. 근데 먼저 이제 어질게 사는 데는 뭐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해도 그 어짐, 우리는 그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한량없는 그 참 어짐이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닦아나가야 되고, 닦아나가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생활에 반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만 가정도 합평하고 또 이제 참,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라 그랬거든. 필요여경이라 그랬거든. 어지러야 적선도 할 수 있지. 어질질 못하면은 적선도 할 수 없거든. 이게 선을 쌓는다는 것을 적선이라 그러거든. 그 적선지가에는 필요여경이다. 반드시 좋은 경사가 돌아오게 되어 있고, 적악지가에는 악함을 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여학이다 그래요. 반드시 나쁜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요. 이제 공자님 말씀인데 이것도 그 이제 명심보감 제일 첫 구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적선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불교 용어로는 그건 보시라 그러고, 기독교 이제 유교의 용어로는 이제 그 참 적선이라 그래요. 적선이라 그러거든. 그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데는 풍수지리설 같은 걸 많이 믿을 때 보면은 옛날에 그 이제 풍수지리에 뛰어난 그런 도성국사 같은 분들이 이제 비계를 남겨요. 그 어느 지방 어느 쪽으로 몇 리 거리에 그 이제 묘를 쓰면 앞으로 자손이 이제 참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출세를 할 건데 몇 대 적선한 사람이라야 그 틀을 얻어 쓸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적선을 하는 데는 적선을 많이 하면 남한테 이제 어질다 소리 듣고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요. 근데 그 예로 우리나라 옛날 이시조선 마렵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제 흥선대원군 잘 알지요? 그분이 아들이 고종 황제가 돼 가지고 그 이제 대원군이 되기 이전에는 그 참 이시 왕가에서는 엄청 이제 고마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가까운 왕손이니까 또 사람은 똑똑하고 또 이제 기틀도 뛰어나고 또 이제 참 재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미워한 사람들의 외척들, 이제 김씨들이 그 뭐 참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저걸 할까봐 항상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척들 그 안동 김씨들에게 살아남기 해가지고는 이제 참 이제 똑똑한 걸 다 덮어뿌리고 그만 좀 모지라는 거지. 그래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외손들이 득세를 하고 그 이제 왕손들이 힘이 없었나 그러면은요. 그 대원군을요 초상집 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 안 대는 데가 없다. 초상집에 그 개들은 음식이 기하다가 좋은 음식 잘못 해놔놓으면 먹고 싶으니까 아무데라서 음식만 보면 뭐 입을 댄다 그랬거든. 그 정도로.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장신이 살아남아가지고 조대비하고 이제 참 힘을 합쳐가지고 이랬던 왕가의 그 참 실추를 다시 세우기 해가지고 살아남기에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가정도 엄청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난또 쳐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고종 황제가 되기 전에는요, 그리는 나는 전부 뿌리를 안 그랬다.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없는 것과 같다, 그게야. 왕손들이. 안 그리고 아들이 고종 황제가 됐을 때 그리는 그림은 그 난에 전부 뿌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요거는 대원군이 되기 전, 아들이 고종 황제가 되기 전에 그린 그림인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아들이 그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이시 왕가에서 다시 이제 참 권력을 그 잡았을 때, 당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그린 그림이 그 뿔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틀려요. 그렇게 이제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림장, 요즘 말하면 그림 장사도 하고 그래요. 그럼 겨울이 되면 이제 지방으로 가가지고 또 후덕가를 만나면 인심 있고 덕 있는 집에 만나면은 또 그림도 그려주고 거기서 그림값을 좀 주는 거를 집으로 붙여가 가족들이 생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어느 겨울에 그 이제 참 당신이 발길이 닿은 곳이 저 경상북도 상주군, 지금은 상주시지요. 가면 중동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중동면에 가면 우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우천 동네에 머물게 됐어요.
됐는데, 그 이제 지금은 그 우천 유대감 때 길인데, 그때는 아직 이제 그 대감이 되기 전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 안동 지방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남한테 멸시당하고 없다고 무시당하는 것보다가요, 집안 일가들한테 없다고 또 무시당하는 것보다가 더 억울하고 슬픈 일이었거든. 그래, 이 양반들도 고향은 저 안동 어느 동네라 그러면 유시들 사는데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엄청 어렵고 힘들고 못 사니까 집안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지 아니하기 해가지고 고향을 떠는데, 요즘 같은 교통편이 없으니까 뭐를 이용했느냐? 낙동강을 이용해가지고 뗏목을 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참 발길이 닿아가지고 머무른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우천 동네예요. 근데 거기 와가 사는데 그래도 양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을 잘하니까 항상 이제 거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학동들 서당에서 글도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아주 인심은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두 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제 참 재산도 조금 모여가지고 밥술이나 잡수고 또 이제 행세 좀 하게 됐는데, 그 댁에 가가지고 한 해 겨울을 머물게 됐는데, 근데 또 그 댁에는 인심이 엄청 좋다가 보니까 가객들이 떠돌다가 그 집 사랑에 와가 묵으면은 고마 한 해 삼동을 안 간다 그래요. 인심이 너무 좋으니까. 안팎으로 인심이 좋으니까 뭐 이제 받으러는 오는 가격들 사랑에 다 받고, 안 오러는 그 가격들 치덕거리를 하는데 한 번도 상을 찡그리질 않았다 그래요. 남편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한 해 삼동을 이제 참 있다가 해동이 되면 그 가격들이 이제 돌아다니기가 쉬우니까 떠나가는데, 얼마나 인심이 좋았나 그러면은요, 어느 때 이제 이웃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 운복이 들어왔는 거야. 그 운복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들어오기는 안채로 갖다 주는데, 그걸 안채에서는 그 이제 안방마님들이 안 잡수고 사랑채로 내보내는 거야. 이웃집 제사 운복이 들어오면은. 근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제사 운복이 들어왔는데 그걸 차리 가지고 사랑에 나가니까 사랑에 묵던 가격들이 다 뜨고 없더라 거기에요. 그럼 우리 집에 묵었던 가격들이 어디를 가셨나고 물으니까 손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동이 됐다고 막 떠나갔다고. 그럼 떠나간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물으니까 뭐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동구밖에 이제 나갈 거라고. 아 그러냐고. 귀한 제사 음식이 들어왔는데 이걸 잡수고 가야 되지 그냥 가면 되겠나고. 그래 아래 것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한 해 삼동을 파먹고 묵다가 떠나가는 그 이제 가격들을 도로 모시고 와가지고 귀한 음식이라고 미기가 보낼 정도로 인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원군도 그에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뭐 이제 그림도 잘 안 팔리고 누가 또 그림 그리달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 해 묵는 그 삼동을 묵어 가려고 찾아 들어간 집이 이제 그 유신의 댁이야.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인심 있는 후덕가를 만나가지고 한 해 삼동을 떨지도 안 하고 배도 안 고프게 잘 얻어먹고 잘 지내는데, 집에 있는 가족들은 이제 뭐 그림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그림값이라도 받아가 집으로 보내야 가족들이 삼동을 먹고 살 텐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걱정은 되지만은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 남 보는 데가 당신이 그 이제 참 이시왕손이라 하는 것도 말할 수도 없고 또 부끄럽고 가지고 신분을 노출시킬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구 보는데 걱정도 못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는 게 사람 없는 데가 한다는 게 이제 요즘은 뭐 화장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근년에 생겼는데, 나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옛날에 어느 이제 그 팔공산 어느 꼴짝에 있다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대구역을 나왔는데 소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이제 그때는 뭐 변소 이 갈 때니까 그건 이제 일본식 발음이고 일본 놈들이 쓰던 말인데
그래 해방 이후에도 그래 많이 붙여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변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앉아서 이제 차를 기다리는 사람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가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준데 거기 가니까 화장실은 있는데 변소는 없어. 아, 저 화장실 가는데 여자들이 다니다가 얼굴에 화장이 지어지면은 저기 들어가 화장 곤치는 데인갑다. 그러면 생각했지. 그게 이제 좀 정랑인 줄 몰랐어요. 근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정랑이에요. 정랑이고 또 일본식으로는 그 이제 변소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제 뒷간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정랑이야. 그런데 그 이제 그 일제 바로 이후에는 해방 후에는 그걸 또 변소라 그랬는데 아무리 변소를 찾아보고 화장실 뿐이야. 응? 그래 가지고 또 물어도 그래 가르쳐주고 또 물어도 그래 가르쳐주고 그래 매주 바쁘니까 이거 이제 좀 남자 여자 화장실이라고 써놨는데 남자 이 화장실에라도 가가지고 화장 고칠 건 없지만은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참 못나고 무식하던 사람이야 내가 그랬는데 그래 정랑이라 그래요. 정랑인데 경상도 쪽으로는 가면은요 그 정랑이 따로 지어가지고 정랑채가 따로 있는 집도 있지만은요 보통 보면은 사랑채 뒤에 처마 밑에 붙이 넣어가지고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에 이래 막아가지고 그 안채 쪽으로는 여인들이 들어앉는 정랑이고 바깥 사랑채 쪽으로는 이리 돌아가면은 사랑채 정랑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잘 사는 집에 정랑채 따로 있고 그런 집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정랑에 가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나는 인심 좋은 후덕가를 만나가지고 참 한해 삼동 잘 얻어먹고 편안하게 안 떨고 뜨신 방에 잠잘 자고 지내는데 집에 들고 오는 그 가족들은 먹는지 굶는지 참 가장이 내가 무능해가지고 참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그 나만 듣는다 걱정했어요. 했는데 저 안채 정랑에서 이제 그 집 안어른이 들으신 거야. 저 가격이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 모양인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래 것들을 사랑으로 보내가지고 바깥 어른을 안채로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사랑에 묻고 있는 손님들 중에 그 어떻게 생긴 어떤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이고 또 이제 그분이 고향이 어디고 집이 어딘가를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가족들이 먹도록 그래 이제 참 쌀가마이나 좀 보내드리고 그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향에서는 못 살아 객지로 나왔는데 거기 나와가지고는 이제 학동들 글도 가르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수국 같은 것도 받고 그래가지고 형편이 개한일 때니까 그래서 가격들도 묵고 갈 정도가 되고 그럴 때니까 그래 알아가지고 그 옷이라도 입도록 필목이라도 좀 보내드리라고 그래 이제 안 어른이 바깥 어른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이래저래 유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신분이 누군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쌀가마이도 보내주고 필목도 보내가지고 겨울에 안 떨도록 옷도 입으라고 그래 몰래 보내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럭저럭 이제 그 해 겨울이 가고 해동이 됐다는 거예요. 해동이 됐는데 그래 이제 빈손으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깨에 그 힘은 쑥 빠지고 그 어깨를 축 들자 가지고 그래 터벅터벅 집에 들어가니까 한해 삼동은 이웃집에 빌어 먹었는지 얻어 먹었는지 옳게 먹지도 못 해가지고 전부 몰골이 형편은 없을 줄 아는데 집에 가보니까 가족들 얼굴이 다 개하네요. 그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래 당신 모르느냐고 모른다 그러거든. 그래 어디서 먹다가 이리 왔나 그래. 그래 내가 이제 경상도 상주 중동이라는 곳에 그 이제 우천동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우천에서 먹다 왔다가 그러냐고 그 댁에서 그래 아래 사람들을 시기 가지고 이제 참 쌀가마이도 몇 가마이 보내주고 필목도 보내줘가지고 금년 삼동은 참 배 안 골고 뜨시기 옷 잘 입고 잘 지냈다고 그러거든.
참 인신가구나. 내 하나 먹는 것도 귀찮았을 건데. 아마 요즘 우리 같으면은요, 남은 고사하고요,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도 빈방에 있어도 좀 묵다가 가자 그러면은, 또 사업하다가 어째 실패해가지고 뭐, 찾아오기나, 그러면은 며칠도 잘 싫다 그랬긴데, 방에 있다가도 없다고 안 내주고 그럴 낀데, 그랬다는 거야. 그럴 적에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아들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그대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참 벼슬을 시킬 거다는 그런 작심을 했다 그래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참 그 대원군의 아들이 고종 황제를 치기를 했어요. 치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섭정을 하고 대원군으로 계실 적에 그대 아들을 데려다가 바로 고마 참 벼슬도 각오도 안 보이고 바로 벼슬을 하살했는데 우의정이라 그래요. 우의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의정까지는 했는데 영의정은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 집 집터가 아주 또 지리적으로는 명산이라 그래요. 그 우천내 그 유대감네 집에서 딱 앉아보면 강 건너 그 낙동에 산이 하나가 그 집 앞에 딱 붙이고 있는데 심리 안쪽은 낙동 강마 요래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 산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참 일산을 앞세우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인데 그 집 짓고 당대에 정성이 났다는 거예요. 나긴 났는데 이제 참 좌우의정은 했는데 영의정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참 그 이제 중간이 그 뭐 꺼져가지고 지리학으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참 어지러 가지고 덕을 베풀어 가지고 안팎으로 적선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가지고 그래 참 아들을 정성까지 보냈다 시겠다 그래요. 근데 정성이 돼가지고는 이제 참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저 아래서부터 차츰 이제 참 요즘 말로 진급을 해가지고 승진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왔으면 정사도 잘 알끼고 세상 돌아가는 게도 알끼고 정치하는데 참 좋은 또 듣기 싫은 좋은 또 해줘야 되거든. 그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응? 듣기 싫은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충신의 울음소리고 듣기 좋은 까치의 울음소리는 간신의 웃음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충신들은 지금도 그래요. 뭐 참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그 대통령한테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간은 또 하고 또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옳은 이제 참 관료인데 요즘은 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미움받으면은 뭐가지 떨어질까봐 무작정 잘하기나 뭐 하기나 예 옳습니다 하고 하다 보니까 참다운 그런 이제 참 관료들이 잘 없어요. 그 옛날에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충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은 또 정치를 모르니까 한 번도 고종 황제가 무슨 하문을 내리면 그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 항상 고종 황제가 무슨 소리를 하면 예 지당하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별명이 붙기를 지당대감이다. 그래 그래도 그렇게 덕을 쌓아가지고 그 이제 참 자의정까지 그 부모들이 조상들이 덕을 쌓아가지고 그 후손 아들이 그 이제 자의정까지 지내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벼슬을 그 이제 참 사임하고 그래 항리로 돌아와가지고 세월을 보내는 기라. 그래도 참 어지럽다 그래요. 근데 만년에 이제 정성거지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동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치는 접장 노릇도 할 수 없고 정성이.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또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가지고 그냥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낙동강에 가가지고 말년에는 낚시질로 소일을 하고 그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낙동강변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젊은 선비가 하나 오더니만 아마 사대부 양반집 아들이고 어디가 이제 참 권력 있는 집 자손이었는 모양이라. 그래 이쪽 앉아서 이제
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 건네 젊은 선비가 오대 그 건네 낚시질하는 늙은이 이 건네 와가지고 나 좀 월강 좀 해줄란가 이렇게 하거든. 그는 중성이야. 그런데 예 알아 모시겠습니다. 그 건너가 가지고 그 버릇없는 선비를 이제 다리를 걷고 업고 이제 물이 작을 때였는 모양이지. 그래 물이 얕은 곳으로 향해 가지고 그래 이제 그 강을 건너 줄라고 업고 오는데 그 옆에서 그냥 갔으면 됐긴데 한다는 소리가 이 우천동네 이 우대감 어른은 요즘 우에 지낸다 그래둔고 이제 안부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무모한 세월을 낚싯질로 시간을 떼어붓고 시간을 보내다가 세월을 보내다가 무모한 자를 만나가지고 월강도 하고 지낸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딱 내려다 보니까 아니야. 옛날에는요.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상투를 쫓고 그 이제 참 갓을 쓰고 그럴 적에는요. 일반 평민들하고 또 이제 벼슬을 지낸 분들하고 벼슬을 지내도 적어도 뭐 삼정성이나 육판서 뭐 이 정도 지내는 분 그 삼정성이라 그러면 요즘은 이제 뭐 삼부요인쯤 되고 그 육판사라 그러면 장관쯤 돼요. 그분들하고 이제 틀리요. 그러니까 상투를 쪄주면은 상투를 고정시키게 해가지고 꼽는 동곳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동곳 재료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동으로 만든 동곳이냐, 은으로 만든 동곳이냐, 그름으로 만든 동곳이냐, 안 그러면 옥으로 만든 동곳이냐. 그게 이제 직책에 따라 틀리고, 그 다음에 양 간자놀이에 붙이는 잠이 있는데, 그것도 옥잠이냐, 금잠이냐, 이제 은잠이냐, 동잠이냐에 따라 더 틀리는데 보니까, 동곳이고 양 간자놀이에 붙어 있는 잠이 전부가 옥으로 돼가 있는 거야. 아하, 이 어른이 유대감 어르신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그만 뭐 억지로 안 놀라 그런 걸 후닥닥거려가지고 노트로 해가지고 물에 이제 옷 입은 채로 다리도 안 걷고 막 해가지고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감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같은 사람이 과거를 봐가 급제해가지고 벼슬길에 오른다면은 권력 없는 참 가난한 서민들을 얼마나 혹사를 시키겠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분복에 따라서 양반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고 또 천민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고 종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는데 잘날수록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은 잘날수록 이제 참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네 같은 그런 무모한 자가 그 이제 참 벼슬을 하면은 가난한 서민들이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렵겠느냐. 그래, 그런 인생을 살아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개가천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사람 깔보는 일이 없어져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급제를 해가지고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면은 반드시 그 이제 참 후덕이 따라가지고 출세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인생을 못되게 살아도 이제 참 어째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인생뿐만이 아니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그 생명의 본질은 평등합니다.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고 더 낮고 천한 것도 없고 생명의 본질은 평등한데 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하잘 것 없는 버러지로도 태어나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만은 잘 산 사람이 있고 못 산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배워서 유식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느냐. 그건 숙세의 업이 틀리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어온 사람들은 또 이제 참 덕을 많이 닦고 온 사람들은 뭐 이식을 걱정하고 잘 살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복을 짓지를 못해 놓으면은 또 가난하고 또 이제 빈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오늘에 잘 살고 못 살고 귀하고 천한 것은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지어와가지고 우리 스스로 받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동안을 그 이제 사유설에 보면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빙천과 희배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평생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과거에 지은 본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본유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짐승과 사람, 또 하잘것없는 버러지와 인간,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업의 차이예요. 차이지. 그 이제 참 육체 껍데기를 운영하고 또 이제 작용하고 있는 이제 이 마음, 이 영체는 다 평등한 건데 업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참 훌륭한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인간에 태어났지만 하잘것없는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또 이제 잘 살고 못 살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제 생명의 본질은 평등한데 평등한 생명의 본질을 망각하고 업에 의해서 이제 덮어쓰고 있는 이 껍데기만 날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 천하다, 잘났다, 못났다, 사람이다, 짐승이다 이런 차별심을 가지고 있지.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이면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그 자리만 바로 봐가지고 바로 깨치고 보이면은 부처님이 깨쳤던 그 자리나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쳤던 그 자리나 앞으로 우리가 깨쳐야 될 그 자리나 조금도 다름없는 본래 하나야. 하나는 뭐냐? 법신이야. 응? 그래서 개별적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총괄적인 법신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법신이 하나가 되자는 것이에요. 그 이상 또 이하도 아닌 거야. 근데 그 자리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으니까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면서 업에 끄달리가 업마 짓고 사는 것이 중생이야. 그 과거에 지어온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의 결과 가보를 받으면서 또 업마 짓고 살다가 보니까 시작 없는 예적부터 그렇게 해오면서 지어놓은 업에 따라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런 이치를 유생이어서 잘 몰랐을 건데 안팎간에 어떻게 그렇게 또 이제 그 훌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으로는 더 훌륭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사랑방에서는 그 부자간에도요,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가 한 80쯤 되고 아들이 한 60 넘어가면은요, 한 방에서 바깥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그러려고 하면은 춥고 그러니까요, 맞담배질은 못해도 돌아 앉아서는 피워요. 돌아 앉아서 아버지 앞에서 바로 못 피우니까 옛날 선비들도. 근데 형제간에는 연령 차이가 좀 있지만은도 이제 한 방에서 맞담배질을 하거든. 그래 유대감 어른이 항의해서 이제 여성을 보낼 적에 어느 날 하루 앉아서 동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동생이 형님, 그래 왜? 형님이 잘나가지고 정성거지 된 줄 압니까? 그 무슨 소리냐? 사실은 우리 형수님이 참 어질고 훌륭했기 때문에 오늘 형님이 있을 수 있었다. 이건 이제 부인들의 내조도 꼭 필요해요. 남자가 출세하는 데는. 그 부인의 내조가 없이는 혼자 출세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이카니까. 그래, 이제 유대감 어머님도 그렇게 훌륭하고 어질고 덕을 쌓기 때문에 그 덕화에 의해가지고 이제 그 대원군이 감화가 돼가지고 아들이 그 고종 황제가 된 이후에 그 이제 참 불러다 정성까지 시켰지만 그 유대감의 부인도 그렇게 훌륭했다고 또 참을성이 그렇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그 이제 참 신혼 때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지요. 그랬지. 그 아들이 그 뭐 참 돌을 못 넘기고 일찍이 급살해가 죽었지요. 아, 그렇지. 그 사실은 병이 들려가지고 급살을 했기나 또 뭐 이제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냐. 내가 밟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형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째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그 유대감 어른이 그 젊은
그 초혼 시절인데 이제 신혼초였지요. 애기 하나 낳았으니까. 그럴 때 아직 이제 유대감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학동들을 모아놔 놓고 지방에 있는 애들 글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글사장 접장질도 하고 그럴 때야. 근데 하다 보니 글 배우러 오는 이웃 동네 총각들이 어린 애들로부터 옛날에는 뭐 다 큰 총각들까지도 있는데 그 유대감의 동생 친구들이 이제 그 글 배우러 왔다가 이제 사랑에 모이 가지고 아직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안채에서는 이제 시끌벅적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학동 청년들이 이제 그 유대감 동생에게 물었어요. 너희 집에 오늘 왜 이렇게 분주하냐? 우리 조부님 기일이라서 제사 준비를 한다고 이래 바쁘다 이러거든. 그럼 오늘 뭐 술도 담아놨고 좋은 이제 음식도 많이 장만하겠네. 아 그렇겠지. 그렇거든. 그럼 네가 이 집에 아들이니까 들어가 가지고 술 좀 퍼오고 제사 음식 장만해놨는 거 안주 그거 좀 도둑히 와가지고 우리 한잔 하자 이래 되거든. 그 친구들이 그하니까 엎부르기 청년들이 뭐 이제 아직까지 뭐 20대 좌우되는 그런 이제 그 청년들이니까 그 이제 유대감 동생 그리 하자 이래 된 거야.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옛날 경상도 쪽으로는요 그 뭐 이제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까 큰 방에 이래 들어가면 유상가라고 다락이 있어요 부엌 쪽으로. 그러면 음식 같은 걸 장만해 가지고는 전부 깨끗하게 거기에 갔다가 이제 상하지 말라고 여놨다가 저녁이 되면 내 가지고 이제 음식을 차려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제 찌짐 같은 거를 붙여 가지고 또 산적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채반에 담아가지고 큰 방에 들어가다가 그 유상가에 갔다가 보관하는 것을 유대감 동생이 봤거든 항상. 그렇게 방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집에 보이면은 조그마한 사다리도 나와가지고 요래 타고 올라가게도 돼가 있고 어떤 집에 보면 문을 열면은 여자들은 키가 작으니까 그 안에 소리 잘 안 돼가니까 벽에다가 요래 발 하나 디딜 만큼 홈을 요래 파가지고 거기를 디디고 안에가 음식을 이래 내기도 하고 그런 구조로 돼가 있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감 댁에도 그 큰방 유상가는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정도가 아니고 이제 벽에다가 발 하나 디디고 올랐을 정도로 요리 호미파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음식이 있어야 집어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제 또 제사 음식 차려놨는 거를 가만히 도둑히다가 안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지요. 또 부모들한테 안 들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조금 퍼다가 사랑에 갖다 놓고 안주 가지러 온다고 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놨는 이제 제사 음식을 이제 한 줌 덤석 쥐고 뒤로 푹 뛰내린다고 뛰내리는 것이 아기를 잠들이 낳았는데 거기에다가 막 푹 뛰내리면서 애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바깥에 일, 그러면서 이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그걸 가지고 큰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바깥으로 쫓아나가는데 방에 애기 잠들이 나놓고 나니까 바깥에 일을 해도 어머니 생각은 항상 방 안에 있는데 뭐가 방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시동생이 뭘 지고 화다닥닥 쫓아나가는데 행여나 싶어가지고 애가 안 깼나 싶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깨기는 고사고 시동생이 그 위에서 뒤로 펄쩍 뛰내리면서 조카를 밟아가지고 조카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여인이 그걸 가지고 포대기에 다 싸가지고 어디 한참 벽장 안에다가 알을 이어놓은 거야. 제사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누가 하나 애를 찾는 사람도 없고 애 전비계를 큰 사람도 없고 애가 오늘 왜 안 오놓고 묻는 사람도 없고 그만 조용하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제사를 지내니까 이웃에서 이제 그 또 가까운 인척들이 같이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기후가 들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참석도 하고 제사 운복도 얻어먹고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제사를 다 모신 뒤에 운복하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 가까운 일가들이니까 일가 어른들 지금 부탁이 있으니까 좀 부탁 좀 들어주시고 가시라고 하거든. 그 무슨 말이냐고. 실은 오늘 낮에 우리 아기가 잘못됐는데
잘못됐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사를 못 모시게 됐으니까 그 뭐 애기 하나 없어졌는데 조상 제사를 못 모시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 참 제사 모실 딴에 내가 저 포대기에 싸가지고 벽장 안에 이어놨는데 지금 뭐 어린 애기니까 오래 놔둘 것도 없고 내가 다 손봐놨으니까 열어보지도 말고 그래서 이제 단지에 이어가지고 산에 갖다 좀 묻어주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참 다 묻어주고 돌아갔는데 일생을 그 형수가요 시동생한테 당신 왜 그랬느냐 밉다 곱다 이미 아들은 잘못됐고 또 저질기는 시동생이 저질렀는데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발설해 나누면 집이 시끄럽고 분주하니까 평생을 자기 입으로 그 처대기를 시동생에 밟아 죽었다는 소리를 남편에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비로소 밟아서 그 이제 잘못되게 한 그 이제 장 본인이 몇십 년 지난 후에 이제 형하고 마주 앉아서 맞담배질을 하면서 형님이 참 사실은 어지러 가지고 정성까지 된 게 아니고 우리 형수님이 너무 어질고 참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에 이 영화를 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요 시동생이 조카를 밟아서 죽였다 하면 어떻게 밟았는가 조사해야 되고 양반 집에 삼촌이 조카 지겠다고 이웃에 소문 날끼고 그래 됐으면은 아무리 이제 후덕 깔아도 그 참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 한 것이 아니고 덕을 쌓아가 한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고 형님이 벼슬을 할 수 없었고 형수님이 그 참을성 그 덕가 때문에 오늘 형님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비로소 시동생의 입을 통해가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 형님 되는 유대감은 몇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동생에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참 그놈이 잘생겼던 건데 죽지 않고 살았으면 참 인물값이나 하고 얼굴값이나 할긴데 그 참 아깝게 됐다. 그 말 이상은 또 형님도 더 안 했다는 거야. 몇십 년 지나갔는데 해봐도 소용없는 거지만은 그 몇십 년 지난 후에도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은 그 참 아까웠다. 그놈이 살았으면 잘생겼으니까 인물값이라도 할긴데 그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님은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자기 남편에게도 시동상으로 인내스러 자기 자식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는데 참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참아야 참는다 소리를 할 수 있고 또 그 정도는 못 참더라도 그 정도 어지러야 어질다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어짐은 어디서 얻어지는 거냐?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일어난 일에 얽매이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항상 과거에 얽매이 가지고 미래의 지향적인 오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없다. 그게요. 1초 1각 이전에도 이미 벌써 지내간 건 과거고 그 과거의 자잘못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적인 그런 일을 못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과거니까 가감하게 흘러보내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게 여기 정진이에요. 정진.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다 성공할 수 있고 나태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올바로 사느냐 하면은 현실주의 환경에 만족을 느끼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 이제 참 어짐을 실천하고 닦아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얻어가지고 항상 생활을 하는 데는 겸양, 겸손하고 양보하는 것이 근본이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데는 가까운 친구 없는 사람보다가 더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그 친구하고 합해야 일생을요 함께 할 수 있지. 그렇지는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가는 가까운 친구지만은 존경하면서 서로가 믿어줌으로써 일생을 살 수 있는 그 합하면서 그 참 우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